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오늘은요 더 빅스터디의 이건 컨설턴트,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잡다방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시즌2 그리고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더 빅스쿨에서 함께합니다. 매주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취업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거나 더 빅스쿨의 취업상담소 스펙 고민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그루트님이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기업 아르바이트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스펙 내역서를 확인해보면 지방대학교 언론학을 전공하시고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이십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850점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밖에 커말 2급 자격증도 있으십니다. 대외 활동은 광고, 언론 동아리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하셨네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대기업 영업 또는 기획 관련 직무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안녕하세요. 4학년 무스펙,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보려 하는 대학생입니다. 인턴부터 경력을 쌓아보려 하는데 계속 떨어져서요. 차라리 인턴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 알바를 해도 괜찮을지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CJ 올리브영 알바 등도 많이 하는데 직무에 관련된 기업 알바가 정말 스펙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그루트님 현재 4학년이시고 대기업 영업이나 기획 관련 직무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제 계속 좀 인턴부터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서 이제 시간을 좀 한번 메워볼까 하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스펙 점검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쌤. 일단은 지금 기획도 하고 싶고 영업 관련도 하고 싶다 그러는데 이 영업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스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퀘스천 마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은행원 출신이지만 은행원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인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듯이 영업을 실제로 인턴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전환형 인턴이 아니고서는 사실 체험형 인턴으로 경력을 쌓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영업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스펙적으로 토익 점수가 850이라든지 커말 2급이 갖고 있고 뭐 기타 다른 활동들을 했는지는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만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획 직무를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기획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그 기획이라는 것이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다른데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CJ 올리브영 알바를 고민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 MD 기획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스펙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직무의 선택의 폭을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차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실제로 이 알바 경험이 인턴 경험을 대체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지원 분야가 이렇게 범위가 좁혀진 건 좋지만 보다 더 선명하게 산업이라든지 업종을 좀 정리해보는 이런 입장 정리가 있다면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걸 쌓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덜 하시게 될 텐데요. 오히려 지금 어학 점수, 특히 영어 말하기 점수 등이 현재 부족하신 상태로 확인이 되고 지금 우리 그루트님이 4학년 1학기인지 2학기인지 확인은 어렵지만 만약에 막학기인 상황에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거라면 뭐 적성 검사라든지 AI 역량 검사 등에 대한 전형에 대한 익숙함도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실제로 뭐 다음 주에 삼성그룹의 공채가 예정이 되어 있죠. 뭐 그런 흐름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5월달 초나 4월 말 정도가 돼야 이제 적성 검사가 열릴 겁니다. 네. 일반적인 기업체의 적성 검사가 앞으로 한 6주나 8주 뒤에 있을 텐데 지금부터 공부해도 사실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공채를 하시는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이런 전형별 대비도 갖춰주셔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바 경험이 인턴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뭐 인턴 열심히 쓰셨어요. 근데 계속 탈락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 차선책으로 아르바이트까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H&B 스토어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이신 것 같은데 이건 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 자신의 생각도 정리할 수 있고 이 일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뭐 배달 알바도 해보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도 해보고 하다가 아 이거는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추천하는 바인데 기본적으로 그냥 영업 직무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는 사실 솔직히 비추예요. 어차피 본인 같은 경우에는 기획 일을 하고 싶은데 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여건은 안 되니 영업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사기업의 기획 직무로서 인턴을 지원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 확실하죠. 왜냐하면 TO가 적으니까요. 이 지금 인턴을 지원하는 친구들도 사실 금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인턴 기회조차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친구들 중에 인턴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한두 군데만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채 지원하듯이 10군데, 20군데씩 지원해가지고 인턴 기회를 겨우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업 인턴만을 노려가지고 내가 기획자로서 커가는데 그 길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공기업 체험형 인턴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공기업 행정 인턴을 뽑게 되면은 본인이 사무행정으로 발령이 받고 나서 기획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총무팀에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뽑히고 나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더더욱이 본인이 갈 수 있는 직무적인 역거리라든지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이 보일 거고요. 설사 그 직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추후에 진짜 공채를 지원할 때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인턴 기회를 많이 올리시는 것이 이런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턴 기회를 조금 더 도전을 해보고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차코치님은요? 예, 사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스펙을 쌓는 것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러한 알바 경험이라든지 기타 활동 내역 등이 뭐 공공기관이라면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에서 일정 부분 내 할 이야기거리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일반 사기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근무했던 그 업종 혹은 그 특정 회사를 알게 된 계기,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의 차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앞서서 이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뭐 청년 인턴, 뭐 그런 체험형 인턴 등도 좋겠다라고 적극 추천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저도 그렇고 이런 저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르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제출해서 냈는데 면접 가면 너 공기업 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라는 질문 나오면 그때 어떻게 답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면접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질문은 관심이 있다라는 차원인 거니까 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근무 경험이라서 한 것이지 그 이후의 활동은 다음과 같았다 하면서 다른 지원 논리를 펼치면 되니까요. 저희의 조언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적극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예. 일단은 뭐 정말 인턴 기회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좀 다른 시간도 많이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여러 좀 조언을 한번 새겨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지금 대기업 영업이나 기획 관련 직무를 생각하시는 분인데 보다 좀 눈을 넓혀서 다른 어떤 직무를 또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쌤? 일단은 대기업들 영업 직무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토익도 850을 맞춰놨고 커마를 2급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업보다는 공기업 쪽에 지원을 포커스를 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공기업 중에서는 사무행정 분야에서 기획 직무로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선 계속 지원해 나가는 것.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경험사항이라든지 가점 요소가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기업도 지원하고 사기업의 기획 관련 직무도 지원할 수 있게 될 뿐더러 그러한 노력이 사기업 일반 영업 직무를 지원할 때도 분명히 녹여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영업 직무겠지만 공기업 기획 직무, 사무행정 직무를 먼저 고려해보라.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은 근로복지공단 같은 것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또 저희 2부에 또 근로복지공단 얘기하는 걸 아시고 또 정해주셨는지. 자, 차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이 타이밍에 제가 먼저 하려고 저희 담당 PD한테 얘기를 다 해놨는데 역시 건쌤이 역시 능력자십니다. 또 깜짝 놀랐어요. 네. 참고로 기간제 채용이 상하반기 있다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저 얘기 좀 들어보죠. 일단 그 기획으로만 본다면 단순한 대기업에서는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 신입으로 기획을 채용하는 TO가 극히 적습니다. 따라서 강소 스타트업 계열의 회사들, 특히 플랫폼을 이루고 있고 많은 유저들이 현재 방문을 하고 있는 주요 앱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곳들로의 지원들, 뭐 버킷플레이스, 뭐 오늘의 집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도 수시로
콘텐츠 기획 내지는 비즈니스 기획 직군들이 뜨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고요. 소비재 회사들, 특히 제조사 기반의 소비재 회사들이 영업의 경우라고 한다면 제조사들의 이런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턱이 낮으니까 적극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언론학과의 광고 언론 동아리를 한 걸로 봐선 미디어 분야에 대한 약간의 링크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일반 방송사, 언론사의 방송 경영 직군 혹은 계약직 직군으로라도 일단 입사하신 후에 본인의 커리어를 사업 전략이라든지 방송 경영 내에서 뭐 콘텐츠의 IP를 수급하거나 뭐 관리하는 쪽의 일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더 빅스쿨의 아이디 지수님이 직무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사연을 올리셨습니다. 먼저 스펙 내용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울 4년제, 이제 3학년이신 분인데요. 전공은 중어중문학과 복수전공으로 뷰티 산업학과를 전공하고 계십니다. 학점 3.88, HSK 6급 소지 중이고 토익 850입니다. 계획으로는 언어 관련 자격증만 있고 아직 직무를 생각하지 못해서 어떤 걸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외국계 기업, 공기업에 관심 있는 지수님입니다. 어떤 직무를 골라야 할지 막막해서 직무 추천이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중국에서 1년 반, 싱가포르에서 4년간 유학 경험이 있습니다. 언어에 관심이 있다 보니 외국계 기업도 생각 중입니다. 외국계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자격증이나 활동을 하는 게 유리한지, 어떤 직무를 고르는 게 저한테 잘 맞는지, 인턴을 할 거면 어디 쪽을 지원하는 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기업 쪽으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어학에 가산점을 주는 곳을 중점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과 공기업 중 저에게 어디가 더 유리한지, 더 메리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지수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수님의 사연 확인해 보셨는데요. 중어 중문학과를 전공하셨고 뷰티 산업학과를 복수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뷰티 업계 관심이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외국계 기업이나 공항공사 같은 공기업에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복수 전공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혹시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어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 어학적인 능력 외에는 어필할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영학과라든지 경제학과, 나아가서 이렇게 뷰티 산업학과 같은 것들에 이제 복수 전공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른 산업군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본인이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전공 지식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그냥 선택을 해놓고서는 버리는 전공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졸업 요건이어서 복수 전공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뜻이 있어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공을 어떻게든 활용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중어중문이랑 뷰티 산업 둘 다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득이 많으니까 활용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코치님은요? 예, 컨셉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잠시 뒤에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여러 뷰티 회사들로의 지원에 있어서 추후에 졸업하실 때쯤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복수 전공은 도움이 됩니다. 혹은 학제마다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요. 한 학위 안에 2개의 전공이 들어가는 이중 전공까지는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부전공의 경우라고 한다면 마치 부전공이 복수 전공자들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거라고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이수하시는 학점 수준도 낮고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전공 기반의 강점을 갖추었다, 뭐 이러한 논리로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어필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설득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스펙 점검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본인 말대로 어학적인 거에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사실 퀘스천 마크가 들더라고요. 이제 중어중문이 신 HSK 6급인 건 알겠는데 점수를 안 써놨어요. 보통 이제 제 여태까지의 경험상 상담 때 6급을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요, 6급의 낮은 점수대일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보통 자신 있으면 점수까지 써놓거든요. 6급 200 중반 정도는 돼야지 이 친구 정말 중국어를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6급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를 포커스를 두고서는 본인이 어디에 어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점수부터 일단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싱가포르에서 지금 보니까 해외 체류 경험이 4년이나 있어요. 네. 근데 싱가포르라는 국가 자체가 중어도 쓰지만 영어도 쓰는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학 성적이 4년이라는 유학 경험에 비해서 토익 850이면 사실은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 분명히 본인이 싱가포르 체류 경험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에 반해서 영어 성적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좀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 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본인이 어학적인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부터 확실히 잡고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의 이 해외 체류 경험에 비해서 어학 성적이 좀 낮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차쌤 동일하시는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별다른 노력을 안 하고 어학 점수만을 좀 더 확보한 상태에서 취업을 했을 땐 일단 글로벌 화장품 생산업체 ODM 비즈니스를 하는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같은 기업에서 해외 영업 직군으로 노리기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중국 수출이 이제 앞으로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좋아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일반적인 OEM이 아니라 화장품을 직접 개발 생산한 걸 그 고객사에게 제안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들이거든요. 국내외 여러 화장품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이 글로벌한 뭐 체류 경험 등을 어필하기에 좋을 직구가 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채용이 꼭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혹은 내후년을 한번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복수 전공까지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사실 이미 메이커사를 할 수 있는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신입을 영업으로 뽑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들어가셨다고 혹시 실망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공공기관을 희망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선배 잘 지내죠? 오래간만이다. 나 이번에 인국공 들어갔어. 헐 대박. 그런 스토리를 듣고 내가 꿈을 꾼 건 아닐까. 그러려면 당연히 가산점을 남은 2년 동안 차곡차곡 잘 쌓아봐야겠죠. 네. 직무 상담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해외 체류 경험 중국 1년 반 그리고 싱가포르 4년 가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경험 분명 특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해외 체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학 성적도 있지만 그런 현지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현지 생활에서의 적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차쿠치님 말씀대로 코스맥스라든지 이렇게 지금 한국 콜마 이렇게 추천하신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중국 시장이 아무래도 화장품 시장이 제일 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뭐 중국으로 진출하거나 할 때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 저런 걸 좋아해하는 본인의 경험과 엮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강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소비재로 갔을 때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본인이 실제 어떤 직무를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냥 살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갭이 크죠. 그래서 현지에서 어떤 역할이나 일들을 해본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직무와 직종을 선정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경험들, 뭐 대표적인 예시를 치면은 인턴 경험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또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코치님은요? 예, 뭐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 건쌤이나 저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네요. 물론 이제 좋은 국가와 좋지 않은 국가. 좋지 않진 않죠. 네. 뭐 여러 장단점이 있겠죠. 생활 환경 면에서 또 좋았던 면 안 좋았던 면들. 저희가 근데 저희도 각자 취업을 할 때 저 인도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되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 안에서 어떠한 성과와 역할을 했는지를 건쌤의 말씀대로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난 해외에서 체류했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이 높아. 이렇게만 말한다면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을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오해가 없게끔 좀 자세히 성과 위주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정리해주면 어떨까요? 그냥 싱가포르를 4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글로벌 역량 굉장히 말은 좋은데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지수님께서 이제 공기업, 외국계 기업을 두고 고민이 크다 이렇게 하셨는데 뭐 차쌤 해외 진출 뷰티 산업 회사 뭐 추천해 주시기도 했지만 어떤 솔루션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건쌤? 일단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케이스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왜 그런 지사를 열까요? 보통은 이제 여기서 영업을 하려고 열린 경우가 되게 많고요. 혹은 여기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연락사무소 개념으로 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인 즉 아무래도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우리나라의 그런 사무소를 오픈한 가장 큰 케이스들은요, 여기 국내에 있는 시장부터 일단은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 그런 어학적인 요소를 어필하기에는 사실은 외국계 기업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케이스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케이스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아까 화장품 기업들을 얘기한 거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말씀해 주셨듯이 공항공사라든지 관광공사 이런 데들 지원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자격증도 취득할 거고 경험도 쌓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해외 영업이라든지 화장품 업계라든지 뷰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지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공기업을 목표로 두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산업군도 같이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과정을 잘 밟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일단 공기업을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좀 높은 역량의 스펙이 쌓여지니까 일단 이 부분을 메인으로 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자꾸 아까부터 근로복지공단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 청년 인턴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공단 단위에서 근무해 보는 것, 한 달짜리 인턴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자, 외국계 기업의 경우는 4월 6일까지 AB 인베브라는 오비맥주 회사가 있습니다. 그 독일 본사 회사의 그 글로벌 그 브랜치로 한국에 있는 지사인 오비맥주의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회사에서 4월 6일까지 채용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22년도 1월 초 입사 예정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지수 씨, 이름이 좋네요. 우리 지수 씨가 현재 3학년 2학기시라면 한번 4학년 막학기는 학점은 좀 내려놓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는 전형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꼭 어떤 어학 점수가 극단위로 높아야만 합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쟁자들은 좀 많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학을 올려주는 것,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고려한다면 필요한 가산점 자격 취득까지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수 씨를 위한 상담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사연, 깊은 상담 3분 사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디 라쿤펀치 님이 통신직 스펙이라면서 취업대학교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라쿤펀치님,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한국사 2급, 토익 850 이상, 토스 레벨 6인데 봉사, 대외활동, 어학연수 경험은 없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마다 봉사나 대외활동, 어학연수 경험이 없어서 아쉬운데요. 공기업에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유유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그 공기업 통신직 계열 취업을 좀 준비하시는 분인데 일단은 뭐 봉사나 대외 활동, 어학연수 경험이 없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본인만의 스토리텔링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차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보았을 때는 딱히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될지를 잡기가 좀 곤란하시겠죠. 아무래도 교과 활동을 하셨던 것들 혹은 팀플이라든지 본인이 작게나마 참여했던 활동들이 단기적으로라도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모아서 정리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발상을 전환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단순히 공부머리를 갖추어서 내가 활동을 했던 것보단 다른 이와 함께 교감을 하고 네트워킹 끝에 어떠한 성과에 도달했던 그러한 활동들, 엄청 대단하고 거창한 활동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접근해 보시고요. 지난주 이맘때 이 자리에서 맞쌤께서 군대 경험 얘기하셨던 거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기억나실까요?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좋고요. 군대도 하기 나름입니다. 네, 좋습니다. 새로운 좀 경험을 지금이라도 쌓아보는 거 어떠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쌤의 해결 방안은요? 일단은 지금 저는 의아한 게 통신직을 지원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왜 어학 연수를 고민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이공계 직렬은 어떻게 보면 기술이 가장 큰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경험이라든지 경력들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철이나 정보통신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전공을 수업을 듣고 4년제를 졸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렇게 4년제를 졸업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이 졸업 요건을 채우는 터라 조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졸업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졸업 작품이라든지 했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다른 이제 동아리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여태까지 1학년 때부터 그리고 졸업하기까지 했던 모든 과정들, 조모임부터 시작해서 아르바이트, 나아가서 졸업 작품이라든지 졸업 프로젝트까지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본인이 분명히 원하는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 보니까 이제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한국사 2급, 토익도 토스 이렇게 좀 갖고 계시는데 보충해야 될 스펙이나 또 다른 조언 해주실 말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정보 처리 기사나 정보 통신 기사 같이 필요로 하는 자격들은 갖추신 상태이니까요. 오히려 사기업 지원까지 고려한다면 네트워킹과 관련한 자격인 시스코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CCNA 같은 자격 정도가 추가로 요구가 되는 정도고, 기존에 해왔던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저 급선무로 보입니다. 그리고 필기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잡다방 3분 사연, 두 번째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취업대학교 카페에 아이디 오마이정님께서 31살 중고 신인이라는 사연 올려주셨거든요. 자, 최종 학력이 수도권 전문대 중국어과 졸업하셨고 학점은 4.3점입니다. 어학 HSK 5급, 토익 800점, 토스 레벨 6, 자격증으로는 커말 2급, ITQ 파워포인트 A, 일종 보통 운전면허, 경력으로는 식품회사 생산 및 재고관리 5년 10개월 경력 갖고 계시고요. 중국 어학연수 4개월, 봉사활동 4개월의 대외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드 루키로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다양한 자격증도 있고 경험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조언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치님부터요. 일단은 이분이 근무 경력이 있으니까요. 근무 경력을 활용해서 식품 대기업군의 생산관리직으로 지원을 적극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그 근무라든지 기회의 TO가 많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본인이 근무했던 이력을 좀 활용해 보시면서 뭐 특정한 자격을 여기서 더 딸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식스 시그마라든지 이런 거는 입사하신 후에 추후에 진급하실 때 한번 학습하시는 정도로 삼고 전형별 대비에 맞게 적극 지원을 요청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스펙 관련해서 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권쌤? 일단은 지금 근속연수가 굉장히 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근속연수에 관련돼 가지고 그때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생산관리나 제공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생산이나 제공관리 차쌤 말대로 거기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자격적인 측면에서 커말이나 파워포인트 운전면허밖에 없는 상태예요.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식스시그마라든지 하는 것들도 채울 수 있는 요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별개로 또 이제 직무 자체를 지원할 때 구매 직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투트랙으로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